최근에는 AI 센터 붐이 이미 기세를 잃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축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필요 이상의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분기에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출 유지 의지는 올해 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던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딥시크라는 회사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자칭을 하는 새로운 AI 모델의 세부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고가 장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없이도 AI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딥시크는 이토록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을까 보면은 딥시크는 자사의 오픈소스 R1 모델이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이 리소스의 일부만 사용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딥시크는 현실 세계의 입력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미세 조종을 하는데 이 방식은 강화 학습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기업들이 사용하는 인공학습 방식보다 시간과 데이터 소모가 적다고 합니다. AI 시스템 학습에 고가의 반도체가 사용되어서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엔비디아는 딥시크의 모델을 훌륭한 AI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를 위반하지 않고 달성된 성과라고 덧붙인 거예요.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기타 업체의 최첨단 GPU가 중국에 판매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대응은 일부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 중국 스타트업이 주장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딥시크 혁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얻은 결론은 새로운 AI 시스템이 훈련보다는 실제 입력을 사용해서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학습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구축 방식에 변화가 있어도 자사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칩 분야에서 AMD와 인텔은 엔비디아와 어떻게 비교가 되나 보면 세계 2위의 컴퓨터 그래픽 제조업체예요. AMD는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겨냥을 해서 2023년에 인스팅크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새롭게 강화된 버전 MI350은 올해 중반쯤에 고객들에게 출시될 예정이에요. 리사수 CEO는 이 제품이 이전 모델보다 35배나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텔 경영진은 분석가와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클라우드 기반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잠재 고객들로부터 호의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후 팔콘 시오스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AI 칩을 출시하지 않고 내부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임 CEO는 인텔의 AI 가속기 사업 재시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쟁사들이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엔비디아 성장은 상당 부분 지금 훼손된 상태입니다.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에 중국 기업에 대한 H20칩 공급 금지 조치로 인해서 약 55억 달러 규모의 재고 감가상각을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20은 기존 제한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능을 대폭 축소한 칩이에요. 엔비디아와 다른 기술 회사들은 5월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국가에 AI 컴퓨팅 장비를 공급하는 능력을 위협하는 규정을 중단했어요. 또 대통령은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하는 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황 CEO는 AI 수출 제한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경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 특히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를 비롯한 중국이 개입을 해서 미국의 우위를 오히려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H100 GPU는 23년과 24년 대부분 기간 동안 AI 개발용 데이터 센터 칩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이 제품은 학습 및 추론 워크로드를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은 개발자가 AI 모델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여 모델을 더욱 스마트하게 하는 만드는 과정이고, 추론은 AI 모델이 해당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응답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23년과 24년에 AI 챗봇 애플리케이션은 단발성 응답 생성에 탁월했습니다. 즉, 정보를 수집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때 속도를 우선시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혁신적이었지만은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때때로 오류를 발생을 시키거나 불완전한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5년 차세대 추론 모델은 응답을 렌더링하기 전에 백그라운드에서 오류를 자동으로 정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최대한 정확하도록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론 모델은 답변을 생성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추론 워크로드를 구동하기 위해서 블랙웨일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고, 이것은 호퍼 아키텍처보다 최대 40배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더욱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블랙웰 울트라 GB300 GPU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론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3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 황 CEO는 추론 모델의 추론 컴퓨팅 용량에 대한 엄청난 수요 덕분에 AI 인프라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8년까지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26회계연도 1분기 투자자들과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가 이러한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따라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여전히 급증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는 경쟁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칩만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네트워킹 장비는 물론 개발자가 특정 작업에 맞춰서 GPU를 최적화할 수 있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판매를 하는 등 모든 스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나 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술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엔비디아 생태계에 갇히게 되면 전환을 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설명을 드렸죠? 락인 효과. 소비자나 사용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익숙해진 뒤에 다른 브랜드나 대안으로 이 전환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이 고객을 자기네 회사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전략적 효과입니다.